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원동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프트 피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프트 피처의 응용과 그리고 로프트 컷 피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문서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파트 어셈블리 도면에서 파트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로프트 피처에 대해서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피처란 뭐였죠? 단면과 단면의 연결이었습니다. 그쵸? 단면과 단면의 연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결국 단면 스케치와 단면 스케치 또는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링의 면과 또 다른 곳에 만들어진 단면 스케치, 이렇게 면과 면을 연결을 해서 피처를 생성하는 방법이 로프트였습니다. 자, 그러면 로프트를 모델링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였죠? 지금 정면, 윗면, 우측면 이렇게 세 가지 면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윗면에 평행하는 어떠한 다른 공간의 면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작업했던 것들이 피처의 참조 영상이었죠. 참조 영상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면, 그쵸? 클릭. 그리고 나면 제1참조, 제2참조, 제3참조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윗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와 면의 개수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죠. 그래서 거리를 50만큼 띄운 다음에 똑같은 간격으로 면을 하나를 더 추가해서 총 2개에서 3개의 면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다시 참조 영상 기준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작성할 평면 수에서 클릭 이렇게 하시면 얼마든지 같은 평면에 같은 간격의 평면을 추가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2개만 만든 다음에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되죠? 새로 만든 평면 2개가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윗면에 먼저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윗면에 중심원 스케치를 작성하신 다음에 사이즈는 55만큼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를 반드시 종료하시고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면 1번 평면에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컨트롤 8. 그래서 평면 보기 상태로 놓으신 다음에 중심사각형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작성하겠습니다. 86만큼 그리고 한 편은 20만큼 스케치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윗면에는 원 스케치, 1번 평면에는 직사각형이 작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평면에는 스케치를 다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지름은 36만큼 단면 스케치를 작성하고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총 각각 다른 모양의 3개의 평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평면은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서 숨기겠습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이렇게 3가지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로프트 피처를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총 프로파일 항목을 표시를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평면과 평면의 스케치를 영역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나면 이렇게 시작은 원형이었지만 끝나는 모양은 단면인, 사각형인 이러한 형태의 솔리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로프트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미 만들어진 솔리드의 평면과 스케치를 선택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솔리드 피처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중간에 경계선이 생겨진 로프트 피처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어떻게 만들었죠? 두 덩어리를 끊어서 모델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덩어리를 끊지 않고 로프트 피처 선택하신 다음에 세 개의 스케치를 동시에 차례차례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자연스럽게 단면과 단면이 탄젠트가 되면서 하나의 부드러운 솔리드 피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로프트 작업을 하실 때 중간에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가진 로프트 피처를 만드셔야 된다면 단면과 단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로프트 피처에 생성되는 면과 또 다른 스케치, 그래서 두 덩어리, 두 단계로 만드셔서 경계선이 생기는 로프트 피처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모든 단면을 한 번에 선택하셔서 연결되는 솔리드 피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작업했던 것들이 솔리드 로프트 피처에 대한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는 로프트 컷에 대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프트 컷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피처의 도구모음을 보시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얘는 돌출과 베이스죠? 얘는 뭐죠? 돌출 컷이죠? 돌출과 돌출 컷.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회전과 회전 컷. 그러면 스윕과 스윕 컷. 이런 식으로 일정한 규칙으로 짝을 짓는 세트 모델링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죠? 앞쪽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 그러니까 포지티브 형상이 되는 거죠. 어떠한 형체를 만드는, 살을 덧붙이는, 생성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옆에 얘네들은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깎아내는 작업들, 잘라내는 작업들, 그런 도구들이 되는 건데, 그러면 스윕 컷, 로프트 컷, 돌출 컷, 회전 컷. 만드는 방법은 돌출과 컷 모두 같습니다. 단 방법은 같지만 만들어지는 결과물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로프트 컷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윗면에 다시 스케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8. 그래서 제가 중심선을 가지고 원형 스케치를 하나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름은 25만큼. 자, 그러면 스케치를 완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스케치가 파란색이다라는 건 결국 뭐죠? 원점하고 어떠한 연결이 있는가, 그 얘기를 묻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원 스케치는 원점하고 아무런 연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점과 원의 중심을 선택해서 수평 선택하시면 구속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지능형 치수로 원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입력해 주시고 나면 이 스케치는 원점과 중심 수평 또는 40이라는 거리 치수를 통해서 완전 정의가 됐죠. 확인 종료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번 평면의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컨트롤 8.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심사각형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치수는 40과 40 정사각형이죠? 자, 그리고 종료.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평면의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다시 같은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원 스케치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40 사이즈. 자, 확인. 자, 이렇게 제가 한쪽 피처에 새로운 스케치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로프트 컷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똑같죠? 그래서 단면과 단면을 연결하는 순간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작성한 로프트의 형상대로 그대로 잘라내는 작업이 생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로프트 피처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면에 스케치를 편집하셔서 치수를 40이 아니라 80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종료를 누르는 순간 솔리드 피처는 이렇게 형태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쵸? 단면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업하는 모델링 작업은 형태를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도 로프트 피처를 생성하신 다음에 로프트 컷 피처를 통해서 안쪽을 잘라내시거나 테두리를 잘라내시거나 작업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